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한국에서 나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쓸데없는 세금 낭비라며 욕만 먹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사업을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극찬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업이길래 국내와 해외의 반응이 극과 극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된 우리 한국. 가난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사실도 정말 드물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겨우 반세기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것이겠죠. 그동안 대한민국은 앞만 보고 성장하는 데만 미친 듯이 집중해왔다면 요즘은 뒤도 돌아보며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5G급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게 절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다름 아닌 교통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인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가 완성되었고 1974년 8월 15일 지하철이 한국에 처음 생긴 것도 겨우 30년 전입니다. 한국은 교통 산업마저도 정말 빠르게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통의 또 다른 자랑, 극강의 편리함. 한국의 대중교통 편리하기로 유명하죠. 지하철, 기차, 버스, 시외버스 등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한국의 교통시설을 보고 감탄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도 한국 특유의 교통 편리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골. 한국은 인구가 점점 도시로 몰리면서 시골의 교통 발달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차나 시외버스를 통해 목적지 인근까지 가는 것만 가능할 뿐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택시조차 잡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만약 간다고 해도 운행요금이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시골에서 가장 편한 것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가끔 시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은 운전이 가능하다 보니 자유롭게 오다닐 수 있지만 운전이 힘든 노인분들은 어디를 다니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교통수단이 필요한 분들은 이분들이죠. 그래서 2014년 10월 20일 보성군 화순군에서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100원에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군이나 시마다 100원에서 1000원까지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 났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니시는데 정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원 행복택시 이용하고 싶을 때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1인당 2장에서 10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만족도는 무려 85%에 달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용 제한을 둔 곳도 있었지만 제한이 없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루에 3회 이상 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과 택시가 결탁을 해서 허위 탑승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역차별 문제도 생기면서 점점 논란은 커져갔습니다. 결국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맹비난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택시를 없애거나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버스를 다시 운영해볼까 하는 계획도 나왔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시골 인구에 버스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적자였습니다.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죠. 또한 이 행복택시가 없어지면 시골 노인분들은 움직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최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운행 노선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까지 600m 떨어진 마을, 인구수 비례, 이용률에 따른 차등 비례, 한 대당 농어촌 버스 요금 방식 등 지역별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며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 차례 골머리를 앓을 때쯤 해외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행복택시 제도를 찬양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타이틀부터 참 웅장했는데요. It's a godsend. 9-cent taxi rides in rural South Korea. 이것은 신의 선물이다. 뉴욕타임즈가 인터뷰를 진행한 곳은 한국 서해안에 위치한 서천이었습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행복택시가 있기 전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쇼핑이나 병원을 가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단돈 9센트, 한국 돈 100원만 있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13년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며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행복택시를 시행했고 한국 농촌 대중교통에 혁명을 이루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주 오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누군가 다치거나 큰일을 당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행복택시가 어느 순간 주민 중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2010년 전국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한국 시골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대중교통 부족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버스 정류장까지 몇십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그런 노선들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행복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매출을 2배 이상 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의 선물, 농촌 대중교통의 혁명이라고 불리만 하지 않나요?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은 분명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세금 낭비가 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박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행복택시, 더 많은 시골 인구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택시에 이어 농촌에는 행복버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행복버스도 행복택시와 같이 농촌의 복지를 위해 등장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행복택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나온 사업이었다면 행복버스는 시골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 구성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골 학교들은 그동안 셔틀버스를 운영했지만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아침이나 오후에 몇 킬로미터씩 걸어서 학교를 가거나 버스를 몇 시간씩 갈아타면서 힘겹게 등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시에 요청함으로써 행복버스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어디에 살아가던 편리한 교통수단을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